우리 대부분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덜기 위해 은행 직원, 보험사, 증권사 직원들의 말을 믿고 그들이 제시하는 상품에 가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상품들이 정말로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노후 준비에 있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이 종종 나의 실질적인 필요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고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상품들은 항상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추천하는 노후연금 상품은 낮은 이자율로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의 보장은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하는 보장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보험료가 과도하게 비싸서 나중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 상품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상품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는 이러한 복잡한 상품을 설명할 때 대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원치 않는 조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후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세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주식 투자로 노후 자산 늘리기. 먼저 자산 배분 전략을 잘 세운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김씨 55세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은행에서 추천한 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너무 낮았고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김씨는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씨는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섞어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 커지기 시작했고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도 쌓으면서 자산 관리의 주체가 되었고 은행이나 보험사의 상품을 믿는 대신 스스로 금융 지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례 2. 부동산 투자로 자산 확보하기.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노후 자산을 늘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씨 62세는 정년 퇴직 후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박 씨는 시장 조사를 통해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업적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를 구매했고 상가의 임대료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익은 박 씨의 월 생활비를 지원하며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박 씨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상품보다 실질적인 자산 증대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 셈입니다. 사례 3. 연금 상품 대신 직접 투자한 40대의 선택. 세 번째로 직접 투자를 통해 노후 자산을 준비한 김영희 씨 48세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김 씨는 젊은 나이에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은행이나 보험사의 전통적인 연금 상품을 피했습니다. 대신 김 씨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김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 ITS에 분산 투자했으며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은퇴를 20년 앞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투자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금융기관의 상품을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운 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결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금융 지식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나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의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무작정 금융 상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직접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자산 관리 전략이 필수입니다. 전문가, 칼럼 노후 준비, 은행과 보험사 상품에 의존하지 말고 나만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 최근 들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시작한 사람들의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직원, 보험사 설계사, 증권사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상품을 믿고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추천하는 상품들이 우리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상품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로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품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대부분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추천하는 적금, 보험사의 연금 상품, 증권사의 투자 상품들,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하고 확실할까요?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들 중 상당수는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상품은 그들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라 믿지만 사실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고정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얻는 수익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게다가 중도에 해약하거나 변경하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행의 상품 또한 마찬가지로 이율이 낮고 장기적인 투자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품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융 상품은 대체로 복잡합니다. 특히 보험 상품이나 은행에서 추천하는 연금 상품은 복잡한 약관과 조건이 많아서 고객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은 가입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후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전략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라. 자산 배분은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잘 활용하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배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김 씨는 주식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채권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매우 유효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라.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동산은 그러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점은 위치와 시장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모 씨는 퇴직 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며 자산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 지식을 공부하고 직접 투자하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금융 지식을 키우고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펀드,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초 지식만 갖추면 은행이나 보험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씨 48세는 은퇴 준비를 일찍 시작했으며 스스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며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상품을 믿지 않고 스스로 금융 지식을 쌓으며 다양한 투자처를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예상보다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금융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쌓으며 자신만의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은행과 보험사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라.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의미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전문가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문가, 즉 독립적인 재정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여러분도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노후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산 배분, 부동산 투자, 직접 투자, 그리고 금융 지식을 키우는 것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문가가 되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은퇴 후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